맞았어. 노이어가 없었어.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아니 노이어가 골대를 비우고 나왔다니까. 여러분 아시죠? 골키퍼는 골문을 함부로 비우는 거 아닙니다. 시작!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 준비한 콘텐츠는 바로 제 나무 위키를 털어보는 시간입니다. 유튜브에서 많은 분들이 자신의 나무 위키를 이렇게 터는 콘텐츠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 번쯤은 꼭 해보고 싶어서 오늘은 이런 시간을 준비해 봤습니다. 뭐 더 길게 오프닝 할 것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이거 대본 안 짜왔다고 오 감독이 뭐라 했어요. 안 했어요. 하지만 제가 굉장히 매끄럽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 오, 왜 프로필 사진을 이걸로 고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 사진을 좋아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아주 상큼하네요. 이거 사진 찍은 것도 꽤 됐는데 제가 프로필 사진을 잘 안 찍는 편이어가지고 새로 업데이트된 사진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찍게 된다면 그걸로 싹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찍을 계획이 없다는 거. 네, 사진 찍는 걸 어려워해요, 저는. 자, 출생. 1992년 11월 28일 서울에서 태어났고요. 신체 사이즈가 적혀있네요. 키 169cm, 몸무게 53kg, 발 사이즈 220mm, 그리고 O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바로 고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제 몸무게인데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몸무게가 50kg을 넘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떤 근거에 의하여 53kg이라는 숫자가 나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 몸무게는 53kg이 아니고요. 평균적으로 한 48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혹시 고쳐주실 수 있다면 48kg으로 정정 부탁드리고요. 발 사이즈는 220 정도가 맞아요. 제가 구두 같은 거 그렇게 작게 신고 운동화는 225 정도 신는데 다 크고요. 정확한 발 사이즈는 한 222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혈액형은 O형 맞습니다. 그리고 별명이 제가 이렇게 많이 있는지 몰랐어요. 꿀단지, 주님, 배시은, 주가녀, 주바페, 수호천사, 주짱구, 주만두, 목탁천사까지 적어주셨는데 다 맞습니다. 다 제가 좋아하는 별명들이고요. 자, 그럼 바로 개요로 넘어갈게요. 개요, SBS 22기 아나운서, 2016년에 입사했다. 동기는 이인권이다. 아나운서답게 단정하면서도 활기찬 목소리가 특징이다. 하지만 평소 말투는 짱구가 생각날 정도로 발랄한 편이다 보니 이에 관련된 별명이 많다. 특히 배성재 10에 출연했을 때 이런 모습을 자주 보여주었다. 네, 맞아요. 이거 뭐 괜찮은 개요인 것 같아요. 22기 아나운서 맞고 제가 16년에 입사했기 때문에 벌써 중견 아나운서죠. 다음, 어린 시절부터 SBS 입사 전까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굉장히 정리가 잘 됐어요. 네, 서울여자대학교 언론영상학부 11학번 맞고요. 대학을 휴학한 후에 CJ ENM에서 조연출로 잠깐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을 하면서 제가 이제 마이크를 채워주는 사람이 아니라 마이크를 차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일을 바로 그만두었고요. 그리고 다시 학교로 돌아와서 이제 전공 수업인 방송화법 수업을 듣고 이제 거기서 이제 제가 아나운서를 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정확해요. 제가 그때 이 수업을 학점을 A+ 받았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 A+ 받았다는 이유 단 하나로 나 약간 소질이 있는 것 같아 하고 이제 준비를 시작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 A+ 하나로 준비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전 그때 그랬어요. 엄마한테 A+ 받았다고 왠지 소질이 있는 것 같다 해서 했는데 뭐 어쨌든 아나운서가 됐으니까. 네, 그리고 맞아요. 준비 한 1년 정도 하고 SBS 공채에 합격했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제 브이로그에서 했었대요. 2019년 6월에 브이로그 12편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2차 필기시험 때 시사상식을 SBS 8시 뉴스
네이버 상식이 나오는 키워드를 다음 카페 아랑 자료에 추가하면서 준비했다고 한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맞습니다. 저는 그때 아카데미를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랑이라는 다음 카페를 통해서 필기 시험을 준비했어요. 그때 뭐 이렇게 뭐 8시 뉴스, 뭐 네이버 상식인 뭐 이렇게 다 주제가 있고 거기에 각자 할당량을 맡아가지고 준비를 한 다음에 그걸 다 취합해서 하나의 책을 만들어서 그걸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 그때 한 3권은 외웠던 것 같아요, 책을. 그때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임원진 면접이 끝나고 며칠 뒤 왕십리역 CGV에서 너무 정확해. 영화 닥터 스트레인지를 보다가 합격 통보를 받았는데 도중에 나와서 아직까지도 영화 결말을 모른다고 한다. 맞습니다. 네, 맞아요. 그때 제가 심지어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합격하면 전화가 오고 이제 불합격하면 그냥 이제 문자가 온다고 해서 그 진동에 예민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4DX인가? 그걸로 봤어요. 닥터 스트레인지를 진동 오니까 그 진동을 바로 느끼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봤었는데 한번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로. 근데 제가 모르는 번호 전화 잘 안 받거든요. 그래서 끊고 영화 보고 있으니까 좀 이따 전화 주세요 이랬는데 다시 문자가 오더라고요. 전화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와가지고 하고 나가서 전화를 받았는데 합격 통보 전화였습니다. 그때 인사 담당자 선배님이 그렇게 전화를 거절한 사람은 없었대요. 하지만 저는 모르는 번호라서 아니 회사 번호로 안 왔거든요. 그때 핸드폰 번호로 왔기 때문에. 그럼 궁금한 게 만약에 그 전화를 안 받으면 취소될 수 있어요? 아니지, 취소는 안 되죠. 왜냐면 사람이 전화를 바로 못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은 그 전화가 오기만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영화 보고 있으니까 조금 이따 전화 드린다고 하는 게 너무 황당했다고.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요. 만약에 인사 담당자분이 딱 봤을 때 뭐야 이 사람은 너무 성실하지 않아. 그리고 바로 그렇진 않죠. 그렇진 않는데 저 이제 그때 너무 이제 회사 번호가 아니니까. 왜냐면 그 전까지는 다 회사 번호로 문자가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한 번 거절했었는데 다행히 받고 합격했답니다. 오. 수능 특강, EBS 수능 특강에 서울여대 홍보 모델로 등장한 적이 있고요. 입사 전 피팅 모델을 한 적도 있습니다. 제가 키가 꽤 큰 편인데 제가 이 얘기도 어디서 했었나 봐요. 기억이 잘 안 나지만 근데 이제 원래 키를 공개하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키가 원체 크다 보니 그래서 비율이 좋아서 저 옷이 잘 어울리는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까봐 프로필상으로 키를 한 65 정도로 줄였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자, 이제 SBS 입사 파트로 넘어가 볼까요? 배성재 10 견학 갔을 때 사진이 있네. 어머. 배성재 선배 날씬한 거 봐. 어머 여기 사진이 있는데 오 슬림하네요. 저는 사실 성재 선배가 슬림했던 기억이 별로 없어가지고 제 기억엔 늘 좀 불어 계셨었는데 이때는 날씬하셨었네요. 맞아요. 이때 그 배성재한테 생록방을 이인권 오빠랑 함께 갔었고요. 이때 막 한참 그럴 때였어요. 인턴 3개월 할 때 이제 방송 견학 다닐 때라서 여기저기 놀러 다닐 때였습니다. 오, 그리고 배성재 10 데타 DJ 파트가 또 이렇게 딱 있네요. 배성재 10 최장기간 30일 데타 DJ이고요. 제가 원래는 이 프로그램에 나가기 전에는 한 번도 라디오 DJ를 해본 적이 없고 게스트로만 나갔었는데 이제 여기서 처음으로 그때 당시 성재 선배가 러시아 월드컵 현지 중계로 자리를 비우고 있어가지고 제가 데타 DJ로 처음 15일 동안 했고요. 이거 제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 써 있어요. 청취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맞아요. 정확합니다. 결국 본인 칭찬. 아니 여기 써 있어요. 청취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엉뚱한 매력에 애교 섞인 목소리를 기본으로 해서 박선영, 김주우도 놀라게 할 정도로 일명 배성재 주니어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배시은 뭐 이런 얘기가 주간여 이런 별명이 생겼죠. 러시아 월드컵 시기 선배들의 빈자리를 잘 채워 인기가 급상승했다. 이렇게 적혀 있네요. 그랬나 봐. 그런 걸로 해요. 근데 원래 나무위키 이렇게 하는 건가? 너무 자기 자랑 같은 느낌이 드는데. 뭐
근데 뭐 여기 써 있는 대로 하는 거니까, 그쵸? 아니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쵸? 맞으니까. 근데 정말 즐거웠어요, 그때. 너무 즐거운 방송이어가지고 저도 하면서도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네, 생방송에서 음악이 나가면 주시은이 가끔씩 노래를 따라 부르거나 흥을 보여주기도 한다. 그래서 그런지 제작진이 예전부터 흥이 있던 윤태진과 그전 스페셜부터 생방송 중에 서로 흥에 차 있는 걸 보고 같이 노래를 부르라고 제안, 듀엣 이름을 2부 시작 전에 급 지어주었습니다. 그게 바로 주춘주춘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 화제 유사 걸그룹 주춘주춘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화제의 유사 걸그룹. 네, 화제의 유사 걸그룹. 지금까지 무사히 잘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라디오가 계속 되어 있어요. 여기 일어나 아침이야랑 노이 없어요가 적혀 있는데 이거 다 배성재 텐에서 나왔던. 노이 없어요. 그 짤 후문 좀 풀어주시면. 아니, 근데 저는 아직도 저번에 뭐 주토피아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노이어 업저염이라고 하진 않았어요. 노이어 없어요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노이어 업저염으로 이렇게 굳어져가지고 약간 영원히 고통받는 짤로 남겨지게 되었는데 그때 전 중계를 시키는지 아예 몰랐고 그래가지고 급하게 들어가기 전에 막 다른 중계를 보고 막 멘트를 몇 개 적었는데 그딴 거 다 필요 없고 노이 없어요 이것만 남았어요. 아니 내용은 필요 없고 노이어 없어가지고 지금도 노이어가 뭐 하면은 깜짝깜짝 놀래. 노이어 나올 때마다 노이어? 막 이러면서 그때 제가 해외에 있는 축구 선수들 잘 모를 때였는데 노이어는 진짜 평생 기억이 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노이어 업저염이라고 하진 않았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제가 노이어 업저염이라고 했나요? 근데 또 맞았어. 노이어가 없었어.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아니 노이어가 골대를 비우고 나왔다니까. 여러분 아시죠? 골키퍼는 골문을 함부로 비우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배성재 텐을 그렇게 하고 이제 김영철의 파워 FM을 고정 게스트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2018년 10월 2일 화요일 고정 멤버로 새롭게 합류하였고 그래서 이제 별명을 지어달라고 했을 때 이때는 이제 화요일에 시작했기 때문에 화요일의 여신해서 화신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는 네이버가 실시간 검색어 순위를 볼 수 있을 때여가지고 제가 이때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자주 했어요. 자주 본인 자랑. 네. 꽤 했어요. 그래가지고 검색어 뭐 1위도 하고 뭐 이렇게 10위권 안에 종종 늘 있었던 그런 때가 있었죠. 그렇다고요. 빛나는 자주. 막 여기 써 있어요. 이후에 방송이 끝나도 실시간 30분 정도 올라갔었다. 이게 뭐 그 쉬운 일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2019년 7월 10일부터 코너가 수요일로 변경되면서 수호천사로 바뀌었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가끔 제가 이제 목요일에 출연할 때는 목탁천사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영철 오빠가 한때 이제 코로나19 확진이 됐을 때는 제가 또 그 대타 DJ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답니다. 김영철의 파워 FM이 2018년 10월 2일부터 현재라고 되어 있네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제가 이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2022년 12월 28일 수요일까지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정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럼 라디오 파트는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8시 뉴스 주말 앵커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제가 2020년 11월 8일부터 주말 앵커를 맡았고요. 첫 진행했던 사진도 있네요. 근데 이때 제가 진짜 말랐을 때예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진짜 말랐어. 지금도 마르셨잖아요. 아니 이때는 한 45kg 나갔던 때여가지고 여기 제가 그때 너무 말라서 여기가 너무 꺼져 보이는 거예요. 하면 너무 말라서. 그래서 그럼 너무 없어 보이니까 하이라이트라고 여성분들은 아는데 이제 하이라이트를 여기 볼에다 했어요. 그러니까 꺼져 보이는 거를 이제 화면상으로는
안 꺼져 보이게 하려고 정민 언니가 그때 여기 볼에다가, 원래 하이라이트 볼에 바르는 거 아니거든요. 그랬던 때입니다. 이제 뉴스도 처음 들어가고 이랬을 때라 좀 이제 아무래도 걱정도 많이 하고 이제 좀 예민했을 때라 살이 많이 빠졌었어요. 뭐 뉴스는 사실 그렇게 특별한 에피소드가 생기기 쉽지 않은데 제가 최근에 또 에피소드를 하나 만들어냈잖아요. 2022년 12월 제주도에 갔는데 엄청난 폭설에 휘말리게 되었다. 제주국제공항에서 모든 비행기들이 죄다 결항이 되어서 발이 묶였는데 본의 아니게 제주국제공항 상황을 2022년 12월 23일에 방송된 SBS 8시 뉴스를 통해서 전하게 되었다. 이 영향으로 12월 24일 토요일 뉴스는 평일 앵커인 최혜림 아나운서가 대신 진행했다. 여기에 그것도 붙어 있어요. 취재가 아닌 여행차 제주도에 방문한 것으로 추정된다 라고 써 있는데 맞아요. 저 휴가였고요. 그때 라디오도 한 주 쉬었잖아요. 그때 이제 휴가를 갔는데 결항이 됐어요. 전 거기서 재난 영화를 찍었고요. 이렇게 본의 아니게 뉴스에 제가 나와서 네, 저는 지금 제주국제공항입니다. 이렇게 하기 쉽지 않아요. 선배들이 저한테 이 방송이 나가고 시은이는 참 일복이 많구나 라고 했는데 저도 사실 부정하진 않겠습니다. 제가 그걸 할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여기 이제 그 당시 뉴스 했던 링크도 걸어주셨는데 제가 이때 또 여행기를 제 채널에다가 올려놓았잖아요, 여러분. 그때 상황이 생생하게 궁금하시다면 제 제주 브이로그를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또 정정할 것들을 제가 좀 한번 살펴볼게요. 풋볼 매거진 꼴에서 같이 진행을 맡은 배성재 추천으로 주바페가 간다 녹화 겸 K리그 직관을 자주 가는 편이라고 한다. 전북현대 팬이라고 밝혔다 라고 써있는데 전 전북현대의 팬이라고 밝힌 적은 없습니다. 저는 늘 풋매골을 진행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K리그의 모든 팬을 응원합니다. 형평성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특정 어느 팀만 응원하지 않습니다. K리그를 응원한다? 네, K리그를 응원하는 거지 뭐 K리그의 어느 팀을 응원한다 이런 건 없고요. 전북현대 팬들이 또 이거 보고 이렇게 서운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한 팀만 좋아하나요? 근데 전북 식축도 갔잖아요. 저 수원FC 시축도 갔잖아요. 아 그러네. 전 그리고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울산, 뭐 서울, 인천 뭐 다 갈 수 있는데 불러주시질 않아서 못 가는 거고요. 다 갈 수 있습니다. 감정을 안 밟았나요? 안 맞죠. 저는 늘 K리그의 모든 팀을 응원합니다. 제가 또 고쳐야 할 게 있었는데 그거 하나만 고치면 되는데 여러분 좀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아까 다 봐뒀거든요. 여기 있네요. 2019년 2월부터 유튜브 채널 주바페 TV를 개설했다라고 써있는데 그때 처음 개설한 건 맞지만 제가 지금 주시은이란 이름으로 채널명을 변경했기 때문에 바뀐 채널명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외에도 되게 길게 많이 정성스럽게 제 나무 위키를 꾸며주셨는데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더 이상 정정할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새로운 정보가 추가되고 또 제가 새로운 일이 생긴다면 그때 다시 한번 나무 위키 점검을 해볼게요, 여러분. 안녕! 이렇게 끝내면 되겠지? 안녕! 끝!